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때문에 시끄러운 강경윤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저희도 좀 고생했던 게 알려진 게 많지 않아서 1월 3일 날 첫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 당시에 강경준 씨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그 스포츠 동화의 그 단독 보도에 보면 아직 소장도 받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언론에 그 연락을 받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알려진 내용은 뭐 부동산 관련된 회사를 다니면서 거기 동료 직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맺은 걸로 보여져서 그 직원의 남편이 소송을 청구한 거다. 뭐 이 정도 내용만 알려져 있어서 아니 강경준은 연예인인데 왜 부동산 관련 회사를 다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본인도 그냥 오해인 것 같다라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조선에서 한 5일 정도 지난 1월 8일 날 핑크빛 문자를 대고 공개하면서 상황이 확 역전되긴 했죠. 그럼에도 알려진 거라고는 그 문자 내용, 뭐 문자 내용도 보면 뭐 안고 싶네, 뭐 사랑해 내지는 뭐 그 상대가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자기 생각 뭐 이런 좀 낯뜨거운 핑크빛 문자 내용 정도가 전부여가지고 이게 그 이상은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부동산 관련 회사를 다녔는지조차도 대중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좀 이것저것 확인을 해가지고 단독으로 확인된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이 관련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 회사를 왜 다녔을까요? 연예인들이 회사를 다니는 경우는 그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다음에 다른 일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배우 강경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예능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홍보를 목적으로 어느 회사에 임원급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거로 알려졌고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 이제 뭐 임원 같은 걸 합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업자나 이런 관계로 투자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례도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해당 업체는 이제 분양 대행을 하는 업체였고 그 업체는 지금 뭐 본인 직원들 관련된 이야기고 하니까 뭐 그 업체는 별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업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그 업계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평소에 강경준 씨가 굉장히 그 부동산 관련 관심을 많이 표했었대요. 그러면서 분양 일을 배워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아는 부동산 업자 한 명이 그 회사에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회사를 다니게 됐고 다닌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대요. 그렇다고 뭐 매일 출근해가지고 상근하는 정규직 직원은 아니었고 비상근 비정규직 한 부동산 관련 현장에서 뭐 이제 손님들이 오면 고객 응대하는 그런 단순한 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본인 목적도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일을 좀 배우고 싶다, 특히 분양 관련된 일을 배우고 싶다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근무했던 것 같고 실제로 보면 지난 2022년 12월 달에 방송됐던 TVN 줄 서는 식당에 그 출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본업 연기가 아니다. 건설업, 숙박업, 요식업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건설, 뭐 숙박업 이런 일들을 그때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로부터 한 반년 정도 지난 2023년 여름 정도부터 지금 그 회사를 다녔던 걸로 보여져요. 다닌 기간은 6개월 정도. 그다음 이제 상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 다녔고 정규직 직원이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일이 터져가지고 1월 3일 날 이제 기사 나오니까 그래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둘 다 막 오해가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은 연락 두절이래요.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1월 3일 날 오후에 그런 뭐 오해가 있다 얘기만 한 다음에 회사를 조퇴했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단 결근은 물론이고 회사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결국 안 돼가지고 해고 예보 통지서까지 집으로 보냈는데 그걸 보냈음에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아마 이대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럼 뭐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여튼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무단 결근은 물론이고 연락도 안 되니까 그런 것 같고 강경준 씨 같은 경우에 정규직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퇴직 통보가 이뤄질 걸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좀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해 보려고 뭐 소송 관련 정보도 좀 확인해 보고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변호인도 접촉을 해보고 했는데 우선 정확히 소송이 제기된 날은 2023년 12월 26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소장 접수가 됐고 그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소송이 청구가 돼가지고 법원이 강경준 씨한테 뭐 소장 부본 그 다음에 소송 안내서 답변서 요약표 뭐 이런 자료들을 보낸 거는 12월 28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도착한 날짜가 1월 3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시점을 봤을 때는 스포츠 동아에서 처음 단독 보도하려고 물어봤을 때는 소장도 안 받았다 얘기를 했던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도가 나가가지고 막 시끄러워진 상황에서
소장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속사에서도 그날 1월 3일 오후에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소속사는 아무래도 좀 강경준 씨를 보호하려는 게 많아 보였는데 1월 8일 날 이제 스포츠조선에서 그 핑크빛 문자를 대고 공개하면서 소속사에서도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회사 내부에서 확인하려 했지만 배우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답변 드릴 부분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전속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그 연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중단하려 한다. 사실상 소속사와도 관계가 끝났다고 볼 만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고정 출연하고 있던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촬영분이 없기 때문에 편집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추가 촬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번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논의하겠다. 사실상 출연도 뭐 끝난 걸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보면 이게 옛날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이게 형사소송이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요건도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통죄에서는 아주 직접적인 불륜의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고소도 쉽지가 않았죠. 그 당시에는 간통죄를 고소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 불륜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 다뤄져요. 소위 말하는 상간자 유죄로 청구 소송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 재판에서는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 이제 그 유죄로 청구 소송에서는 정서적 불륜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육체적인 직접적인 교감이나 뭐 이런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뭐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뭐 전화 통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불륜만 인정이 돼도 유죄로 청구 소송에서 유죄료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조계 물어보니까 보통 그러면 이런 상간자 유죄로 청구 소송에서 많이 쓰이는 증거가 뭐냐 물어봤더니 메시지나 통화 내용, 그 다음에 공개 장소에서의 만남, 그 다음에 공동 사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내지는 자백서, 내지는 음성 녹음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자백서는 뭐 자백한 거고, 표현이 참 자백이 참 부부관계 그렇긴 하지만, 음성 녹음 파일은 뭐냐면 뭐 부부가 대화하거나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음성 녹음 파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조계에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쓰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음성 녹음 파일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 소송을 제기한 분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뭐 증거나 이런 거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가 음성 녹음 파일 물어보니까 그 정도의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뉘앙스나 이런 거는 음성 녹음 파일까지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보이는 뭐 그 증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거, 눈으로 본 거는 그 핑크빛 문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언론에 공개된 건 편집된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셨겠지만 편집돼가지고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편집한 걸 보면 막 놀랐다가 전문을 보면 이게 이야기 흐름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사랑한다는 표현도 그냥 정말 동료끼리 그냥 농담 삼아 내지는 그냥 할 수도 있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정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왜냐면 뭐 술 먹으면서 회식으로 사랑해 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전체 문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고소한 측 변호사도 그 편집된 건 맞다. 그렇지만 전문을 봐도 크게 내용이 다르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전문을 보면 오해가 풀릴 만한 상황이 이제 강경준 씨가 오해라고 얘기한 거를 그대로 믿어주려면 이게 편집돼 가지고 약간 왜곡된 거지 실제 전문을 달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변호사 측 입장은 그렇진 않다. 전문을 다 봐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맞다면 뭐 굉장히 불리한 증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또 강력한 증거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뭐 소송을 봐야겠지만 좀 강경준 씨가 많이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유죄로 청구 소송은 사실은 그냥 끝까지 안 가고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지금 5천만 원의 유죄를 청구했는데 그냥 어느 정도 금액에서 합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료 대신 합의금을 내 가지고 그냥 조정으로 끝나버리는 경우. 또 하나는 이 유죄로 청구 소송은 대부분 이혼 소송과 함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 확실히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그냥 따로 합의금이나 뭐 유죄를 받지 않고도 그냥 조정해서 끝내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경준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조정, 그러니까 중간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뭐 끝까지 가가지고 정말 법원에서 위자료를 내라고 판결이 나오거나 안 나오는 판결이 나오거나. 근데 연예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정말 오해고 억울하다면 끝까지 가는 게 유리하긴 하죠. 그래가지고 위자료가 안 나와야지 불륜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끝까지 가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아니면 중간 조정될지 이런 건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불거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강경준 씨가 좀 많이 불리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강경준 씨가 정확히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뭐 그 다니던 회사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좀 그런 연예 뭐 좀 언론과도 연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 채널에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뭐 하는 얘기를 다 무조건 하겠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재에 임해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